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동학개미운동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얼레설레 들어왔는데 이때쯤 되면 한 번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이 주식하기에 괜찮은 때인가? 뭐 더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뭐 아니면 뭐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떨어졌던 거에 이만큼 상당 부분 회복을 했고,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과연 시장 빨로 확 올라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맞나?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질문을 조금 다시 정리하면,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할 때인가,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야 수익을 내는 건데 과연 지금은 그런 때인가,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다르게 말하면 과연 진짜 우리는 시장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답변부터 먼저 심플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오른다고 무조건 수익 나지 않고요. 시장이 떨어진다고 수익 못 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 아무리 올라도요. 수익 못 내는 사람 못 내요. 조금 더 수익 내는 그 경우에서 확률 값이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시장 오른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 올라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또한 아니에요. 시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절대 수익을 못 만들 수밖에 없는 시장도 존재는 하는데 깊이 있게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자체가 경험치 차이이기도 한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예를 들면은 여기 딱 봐도 정점이 보이죠? 1월 30일 날 이때가 2018년 1월 달.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네, 코스닥 1월 달. 이때 말도 안 되게 900을 넘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고점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따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600포인트 요 정도 보게 되면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네. 3분의 1이 하락한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수익을 못 내냐? 수익은 낼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하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끝도 없이 하락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파동을 가지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락 과정에서도 이런 상승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오히려 지수에 따라서 무조건 수익 나고 아니고 이거는 ETF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주식, 투자,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거는 지수가 올라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전제 조건은 좀 빼셔도 돼요. 유연한 매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유연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런 걸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아무리 이제 봐도 솔직히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최근에 막 이만큼 V 반등을 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사서 여기 있었으면 진짜 어지간하면 돈 벌을 것 같고,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어지간하면 돈 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때에 들어가면은 진짜 유리한 건 맞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를 바라는데 여기까지 안 와가지고 이렇게 맞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좋은 기회였는데 못 팔고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태반이 그러시죠. 네. 네. 실제 그게 현실이고 네. 그리고 여기가 또 기회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까지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또 이렇게 맞는 거고 엇박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본절이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던지고, 그렇죠. 심지어 던지죠 이제 막 무서워서. 네. 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이 흐름을 잘 타란 얘기 같기도 하고. 흐름을 잘 타는 것도 맞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종목도 아니고 지수잖아요. 네네. 지수란 건 평균이거든요. 네. 평균적인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맞섰을 때 조금 더 오른 종목이 많았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떤 시장에선 상승을 똑같이 했어도 평균적으로 오른 종목이 많은 게 아니라 주도 섹터가 아예 끄집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 특정 섹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시장하고 다 똑같이 가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그 당연한 얘기가 거기서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한다, 하락한다가 일정 부분 관리나 매매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즉 시향만을 놓고 보고서 매매를 하는 거는 우량주 투자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영향이 막 되게 지대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네. 탁상공론 같은 그런 얘기처럼 들려서 언니님은 그러면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네. 여기 이 과정을 다 거쳐 오셨을 텐데 이 시점부터 해서 이때까지 계속 투자를 했잖아요. 수익이 괜찮았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괜찮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수로만 놓고 보면.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투자 클럽 이야기를 하면은 2017년 9월이니까 요 정도일 것 같네요. 요때 어딘가 한데 이때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이것도 짧은 기간 안에 급등 상승장도 만났죠. 시작하자마자 저희 타이밍을 네. 진짜 좋게 시작했네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것도 온전히 다 겪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때 수익이 이때는 수익 나고 이때는 손해만 봤어야 되는 걸까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되려 이때보다 뭐 이쪽에서 수익 더 잘 날 때도 있었고 여기서 무조건 수익이 잘 났다라고만 단정 짓기는 힘들거든요. 수익은 났죠. 항상 수익은 났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때도 수익은 났어요. 조금 수익이 힘들었을 때는 2018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때는 힘들었죠. 네. 정확히 말하면 요 구간은 힘들었죠. 힘들었다는 게 뭔가 다이나믹함이 그러니까 지루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변동성도 없고 지수는 빠지고 종목들 다 빠지고 뭐 그냥 그런 느낌. 네. 네. 그래서 요때가 지루하다면 지루하고 지루함이 어떻게 보면 또 힘듦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이 당시에 이 거래량도 작네요. 이거 네. 이런 거랑 비교해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루해지죠. 이 원리를 보게 되면 이 터널을 잘 지나가고 나서는 또 관리도 하고 수익도 하고 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대여섯 개 종목을 순환을 계속 시킵니다. 슬랏을 놓고 봤었을 때. 저희 클럽에서 그냥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뭐 많게는 7개 정도. 빌드업까지 하게 되면 한 7개라고 놓고 말할게요.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매매 계속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1개에서 3개 정도의 관리 종목이 남아 있어요. 근데 3개도 풀 3개라기보다는 저것도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2.5 정도라고 맥스 1에서 2.5 정도라고 되거든요.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손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상쇄가 됐고, 거의 다 상쇄가 아니라 상쇄가 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이거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7개 종목을 해가지고 하나에서 2.5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실제로 매매한 거는 200개, 300개는 되겠죠. 계속 순환을 시켰으니까. 네. 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럴 때부터 시작했었던 안 좋은 때 시작한 것도 있었을 테니까 그런 네. 애들은 여기에 지금까지 남아서 관리 종목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은 계속 순환이 되고 뭐 네. 심지어 이럴 때도 수익이 나고 이럴 때 수익 나고 여기서도 수익 났죠. 많이 났죠. 네. 이때는 네, 오히려 많이 하고.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 막 손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많이 났어요. 네. 이때는 많이 났습니다. 네. 하락을 하더라도 변동성 좋은 하락이라서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많이 났다라는 얘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지금 막 이거 그림 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지수가 오를 때만 뭐 버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자,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자, 요 얘기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어서 하고 궁금해 하는 게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알려줘라.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비중을 확 싣고 내려갈 때는 이쯤에서 비중을 줄여서 뭐 되게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넘어갔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어떻게가 되게 어려운데 제가 진짜 무한 반복하는 말. 해야 될 걸 합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알고 있어요. 그 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고요. 진심으로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공감도 해요. 그리고 명쾌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숨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답을 하기 싫어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될 걸 한다. 이 말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도대체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를 알아가는 거. 그게 시작이겠죠.
경험치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진짜로.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리 요약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케이스와 경우의 수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 상황에서 뭘 하는 게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아가는 건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게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이걸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계좌가 여기서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있다가 이게 조금씩 살짝 기웁니다. 기우면은 이 중심을 다시 맞춰주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조금씩 삐뚤어지면 맞추는 겁니다. 이 행위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맞추는 행위, 이것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짜증도 나고 감정적인 요인이 개입이 되는데 그런 건 최대한 참아내고 인내하는 거고 이 중심만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중심을 맞춘다는 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중심이 어긋났는지를 자신의 포트와 시장 상황과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경험치 영역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느낌이 아니라 그 해당 상황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하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뭔지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거는 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희가 했던 영상들을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진짜 궁금하다면 그 해야 될 게 뭔지 궁금하다 네. 그러면 그 해야 될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말을 했고 그 해야 될 것들을 기준으로 실제 매매를 한 것들을 찍어서 공유를 했고 계속 묻고 답하고 그랬으니까 보시다 보면은 하나하나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질문은 그럼 여기 내려갈 때는 뭐 비중을 줄인 채로 내려갔냐라고 말했는데 아니라고 하셨던 거는 여기서 비중을 줄이는 건 해야 될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일단 네. 거기서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기도 했겠지만 줄일 필요가 없었던 거는 안 줄이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서 지수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 인위적인 무언가를 넣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진 않아요. 원희님은 이제 언제나 좀 약간 공격적 성향으로 하시니까 그것도 그러고 여기서 꺾일 네. 거라는 거를 예측해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꺾일지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오르고 있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인데 네. 갑자기 이때부터는 떨어질 거야.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는 있겠지만 네. 그 분위기가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장 환경을 체크하면서 해야 될 것들을 한다. 근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게 근데 우연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의 원론에서 말하는 사이클 그러네요. 이거거든요. 사이클. 네. 상승과 하락을 갖고 있는 사이클 이거의 약간의 변형 모습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 이 한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제가 말하는 사이클인데 한 사이클 탄 거예요. 이거 실제로 근데 클럽 말고 제 개인 매매로 봐더라도 되게 유사해요. 200개에서 300개 종목을 매매하면서 1개에서 3개 정도의 잔여물이 남고 그 안에서 실현손익은 플러스로 만들어내고 해결해 나간다. 이거 말이 쉽지. 반대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 사이에 잔여물 몇 개 남으셨나요? 얼마나 해결하셨나요? 그리고 실현수익은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저희 클럽에 오신 분들 중에 30개, 40개 잔여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죠. 지금 오신 분들 보게 되면 거의 다 이 하락 때 3, 40개의 잔여물 가지고 그죠? 저를 만난 거니까 지금 네. 문을 두들긴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잔여물이 얼마 없으면은 돈을 잃었던 것이고 따지고 보면 돈 네. 잃기 싫어서 붙잡고 있었으면은 잔여물이 한 3, 40개 네. 막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근데 이것도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는 저도 새삼 이제 뭐 클럽 얘기로 들으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있지만 저도 네. 같이 하고 있지만 제가 이걸 세진 않으니까는 딱 요 말씀하시니까는 야 이게 뭐 여기 이 종이에 지금 남은 게 이거밖에 없나? 뭐 이런 네. 이게 네. 여전히 사람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거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짜증나고 짜증나 이해합니다. 진짜로 이해는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다뤘었던 게 200, 300개가 넘고 그 안에서 실현손익 다 챙겨가면서 왔을 때 플러스는 남긴 상태에서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하락 사이클을 견디면서 잔여물이 1개에서 2.5개 남았다? 실제 저도 이 정도인 거고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한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뭐 네.
자기 계좌 보면서 비교해보세요. 잘한 거지 뭐. 이렇게 뭐 잘한 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최근래에 뭐가 손실난 것도 아예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얘네 관리 중인 거 말고. 네. 실제로 그렇죠. 몇 네. 개월 동안은 이때 힘들었고요. 네. 이때 힘들었고요. 저 때 만들어진 종목들이죠, 저것도. 네. 이거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이때 힘들었는데 이 힘든 터널 지나고 나서는 근데 좀 그것도 있었어요. 히팅률이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적중이 잘 된 거예요? 적중을 잘 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잘 됐죠, 그냥. 근데 그거는 시장이 어렵지 않았으니까. 진짜 어려운 건 이런 시장이에요. 뭐 아무것도 수급 다 마르면서 제 노력과 별개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장.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지수가 이 정도 빠진 걸로 보이지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때. 네. 그리고 이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 변동성 하락 때보다 더 힘든 장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코로나 때는 뭐 할 거라도 있었으니까. 네. 이때 슬롯이 없어서 수익을 못 냈을까 다 물려서 계좌 잠식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 계좌 잠식 아니었고 저희는 계좌 잠식된 적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총알이 없던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힘든 거였고 차라리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았죠. 자, 그러면은 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때, 없는 상황을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빌드업만 하면서 기다리죠. 아, 기다리는 게 일단은 최선인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빌드업으로 후위를 도모하죠. 그죠. 저희는 이제 또 빌드업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거 이겨내고 빌드업 잘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여기 다 기회로 만들었고. 저 때 힘들어서 빌드업 안 하거나 포기한 분들은 뭔가 좀 남들 먹을 때 못 먹고 뭐 그런.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겨내는 사람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남는 거고, 이거는 적게는 클럽 안에서도 그렇지만 크게는 시장에서도 그럴 것이며 이거는 인생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힘들 때 리듬 거꾸로 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네. 여기서 근데 이런 시장에서 제가 이런 시장이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부분인데, 시장이 그런 상황을 주지 않는데 싸우려고 하고 그 안에서 여기서 꼭 이기려고 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종목 다 말라 있고 막 그런데 굳이 막 단타 쳐가지고 막 매일매일 수익 챙기려고 하고 시초가에 들어가고 그런 식의 싸움을 거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저는 단타 자신 있는데, 단타 자신 있거든요, 진짜로. 네. 그리고 최근에도 뭐 많이 보여드렸지만 단타 치고 채부로도 많이 관리도 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되게 많이 받은 질문이 이때는 왜 안 했나요? 예요. 근데 저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이때는 못해서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싸움터가 아니니까. 네, 이때는 단타를 치면은 플러스 1, 플러스 1 그걸 확보하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단타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무조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때라서 힘들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럴 때 진짜 단타 치고 버는 사람이 진짜 고수 아니냐, 당신은 진짜 고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원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그분의 실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여기서 수익 내는 사람들은 홀짝이에요. 아, 네, 홀짝으로 맞춰야지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유연한 매매 방식에서는 단점이자 약점 구간이기도 해요. 그럼 저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식의 매매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그건 홀짝이다. 근데 그렇게 가려면 홀짝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영역 분기점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죠. 글로 가면 홀짝으로 가서 승부를 봐야 되니까 네. 그때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취한 방식은 이때를 농사로 비유하면 겨울이에요. 겨울은 재정비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매매 전체로 봤었을 때, 한 사이클로 놓고 봤었을 때, 한 사이클에서 어떤 매매를 취하든 간에 겨울 그런 터널의 구간은 존재를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유연한 매매에서는 이때가 될 거고. 네. 이거 근데 제가 1번 매매, 2번 매매, 3번 매매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종목에서. 네. 수급주 가지고. 네. 그때도 같은 구간이에요. 고점 찍고 떨어지면서 이때 2번 매매 준비할 때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템포 조절하면서 매우 느리게
밑으로 기다려. 천천히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매수가를. 그쵸? 예. 적극적으로 이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매우 천천히 해야 될 것만 하면서 받아주는 템포 조절을 하죠. 같은 개념이잖아요. 지수로 봤지만 똑같군요. 네. 같은 개념이에요. 되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걸 한다? 이 말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때도 수익 내고 싶은데요는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장에서 히어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방법은 하나죠.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테마 타는 거나 아니면은 최고 수급주 찾아서 그거 가지고 상따하고 날아가는 거 찍고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 궁금해요. 언니님이 그렇게 홀짝을 하려 그러면 되게 잘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번은 잘하겠죠. 아니면 한 달은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저도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하게 되면 웬만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웬만한 사람들보단 잘하겠죠. 네. 되게 잘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니 그 보세요. 여기까지야 히팅률이 거의 100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이때부터 제가 히팅률 100%죠 지금. 이건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이거는 종목수가 한두 개가 아닌데. 네. 네. 그래서 홀짝하면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의아한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자신도 있고 이거 근데 지금 히팅률은요 좀 말도 안 되는 비정상 수치고요. 그리고 이때도 말했어요 제가 비정상적으로 시장 잘 가고 있다, 태풍 올 거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고요. 그때 진짜 많이 했고 여기서 농사 얘기도 진짜 많이 했고 그러죠.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알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홀짝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가서 제가 짧게는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은 잘할 것 같긴 해요. 저도. 근데 그 뒤에는 망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프로들도. 그래서 실제로 진짜 잘했던 예전에 막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유튜브 나오거나 뭐 보면은 지금은 안 해요. 보면.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유튜버들, 방송하는 유튜버들 말고 제가 실제로 봤었던, 제가 인정하는, 저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선배들이나 프로들, 그 사람들도 홀짝의 영역으로 자신감 있게 넘어간 사람 치고 오래 살아남은 사람을 못 봤어요. 바짝 벌고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봤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봤어요. 바짝 벌고 진짜 그만둔 사람은 봤어요. 프로 중에. 그런 사람들은 종종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도. 그러고 나서 네. 뭐 그냥 진짜 그냥 일반적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가서 자기 가게 내고 그렇죠. 그냥 조금 바쁜 속세에서 좀 벗어나서 살면서 그 다음에 그분들도 근데 매매 기술이 있으니까 다시 매매를 한다면은 완전 장기 투자, 빌드업 아니면 스윙 이런 쪽으로 하면서 별로 연연치 않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항상 그때 했던 거는 지금 안 먹힌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시대가 바뀌었고 뭐 막 이러면서. 근데 저도 가끔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이니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만약에 싱글이고 지킬 뭐 책임질 가족이 없고 막 이렇게 욜로 스타일로 살기로 딱 다짐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홀짝 한번 실력 믿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유연한 매매와 홀짝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 목적성 자체가 1년 동안 바짝 당기고서 이렇게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홀짝의 영역 그 판도라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그리고 그 이면을 너무 잘 아니까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간접 경험이죠. 이거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와 저런 사람도 망가지는구나. 다른 네. 잘하는 사람 망가지는 것도 보고. 네, 뭐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투자를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스스로 느껴져요.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망가지고 싶진 않거든요. 단 1%의 가능성도 그렇게 열어두고 싶진 않아서 네, 네, 그쪽으로 눈이 안 가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제가 이 영상 오늘 좀 계속 들으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분들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주식 진짜 잘 모르는 분들, 경험 없는 분들이 이 영상 보면은 항상 대부분 참 의욕만 앞서가지고 자꾸 어쨌든 될 수 있다는 얘기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바짝 해볼 수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뛰어들 것 같아서. 아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 건 된다는 게 아니라 저의 말은 다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원트와 팩트인데 원트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그 호기심의 대가는 생각보다 아픕니다. 네,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아시겠지만 그 원투를 해소할 때 이렇게 누군가가 말해주게 되면은 그거를 듣고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방향을 이렇게 선회하시는 분들도 존재를 하지만 다른 스타일도 있어요. 그게 조금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가봐야 인지하고 인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나쁘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경험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걷다가 경험을 위한 대가에 너무 많은 걸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걸어서 자신을 망쳐버리면은 그건 네. 이제 다시 올 수 없으니까. 재기 불가하니까 인생 걸고 그렇게 가지는 말라는 거죠. 경험을 해보더라도 좀 조심히 해보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그 똥인지 된장인지 경험해보는 그 길을 단순히 살짝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여기가 중심점이라고 해볼게요. 중심점이라고 해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일로 오세요. 이쪽에 그나마 합리적인 길이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야 나는 반대의 길에서 한번 똥인지 된장인지 파악을 해보겠어.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 끝에 가가지고 끝판왕 똥을 지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일로 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절로 많이 모시죠. 아 여기서 여기에 길이 없다는 걸 아니까. 네. 다 온다라고 말하는 거는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오고요.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 정도 가가지고 나락으로 가버리신 분들. 끊긴 사람들 더 이상 주식을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돌아오게 되면 다 이쪽에서 만나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은 저희가 주식을 잘 배우는 분들이 백지 상태인 분들, 아예 그냥 여기로 처음부터 이렇게 오는 분들, 네. 그분 아니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로 온 분들. 여기 끝판 깨고 오신 분들. 네네네. 그분들도 새로운 기회이긴 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요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여기 끝판 깨고 오신 분들 좀 있어요. 네네. 아마 방송 들으실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해요. 보면서 네. 좀 잘 배우시겠다, 잘 배우고 계시다, 네. 귀가 열려 있으시다 진짜 누구보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여러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때는 귀가 닫히는 구간인데 이때는 오히려 다시 귀가 활짝 열리는 구간이라서 저는 이분들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자, 여기 어딘가에 계시다고 생각되는 분들 뭐 열심히 가세요. 일단 열심히 가보시고 근데 이제 망가지지 않게끔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현명한 거는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손실이 얼마나 커요. 생각해보면 시간적으로 뭐 굉장히 큽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쯤 점검하면서 돌아올 수 있나를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이 길의 끝이 될 수 있다라고 그건 이제 자신의 원트로만 그렇게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선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네.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이 길 중간에 있어서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난 손실이 이만큼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본전 심리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지노나 도박판에서 본전 생각하는 순간 카지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박으로 잃었어. 블랙잭으로 돈을 잃었는데 이 잃은 돈을 블랙잭으로 따겠어. 더 잃겠죠? 그럼 그것까지 얹어서 또 이 돈을 블랙잭으로 따겠어. 이런 식의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다가 네. 끝에 가면은 도박으로는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정도로 걷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중간에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도박으로 잃었어. 잃은 건 잃은 거고 네. 이 진대를 벌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다른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좀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좀 상당 시간 정신교육이 됐는데 훈화의 시간. 네네네. 그 언니 선생님 훈화 말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이라던가 방향성.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길의 끝이 좋은 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인드를 똑바로 먹고 가는 길을 똑바로 잡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오늘 영상 좀 정리 좀 하고 마무리하면
지금 시점이 이렇게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점이냐, 아니면 더 떨어질 시점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좀 너무 초보자적 생각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시점이든 매매를 해서 주식이란 거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먼저 갖추면, 그러면 그 시점에 맞는 액션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길이 활짝 열리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비더 공유 카페 오시면은 같이 서로 의견 나누고 웹메이지 같은 거 올리면서 서로 점검하고 그러고 계신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도 이제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함께 따라하면서 경험을 올바로 쌓고 싶은 분들께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노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